노래 제목이 뭔가요? 정선 아리랑을 부를게요. 새벽 4시 서울 한복판에서 폐지를 줍던 송금이 할머니에게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바로 전국 트롯 경연대회 출전권이었죠. 하지만 방송국 스태프들과 젊은 가수들은 70세 할머니를 보며 비웃기만 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그들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 가득하길 소원하겠습니다. 송금이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70살의 몸이지만 하루도 쉴 수 없었거든요. 월세 30만 원짜리 반지하 방에서 나와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서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가시네요. 옆집 대학생 한 소리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젊은 친구만은 할머니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응, 우리 한솔아. 밤새 고생 많았다. 빨리 들어가서 쉬어라. 금이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아들 내외는 이민을 간 지 벌써 5년. 손자들은 외국에서 자라고 있었죠. 혼자 남은 할머니에게 보내오는 생활비는 한 달에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첫 번째 목적지인 대형마트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배송 트럭들이 쏟아내는 포장재들 사이에서 쓸만한 폐지를 골라내는 일. 허리는 아팠지만 손은 여전히 빨랐어요. 이게 뭐지? 폐지 더미 사이에서 반짝이는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KBS 전국 트롯 경연대회 참가자 모집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금이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에게도 꿈이 있었거든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고 싶었던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가난한 집안 사정 때문에 20살에 결혼을 했고 그 후로는 아이 키우고 살림하느라 그 꿈을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네.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보니 나이 제한이 없다고 적혀 있었어요. 누구든 참가할 수 있다는 문구를 보며 금이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무슨 돈으로 방송국에 가겠어요? 옷은 또 어떻게 하고요? 70세 할머니가 무대에 서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혼자 저녁을 먹던 금이는 오래된 라디오를 틀었어요. 우연히 나온 트롯송을 들으며 따라 불렀는데 옆집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노래 정말 잘하시네요. 한솔의 목소리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이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금이는 용기를 냈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 50만 원을 깨서 오디션에 참가하기로 결심한 거죠. 이마트에서 제일 저렴한 정장을 사고 미용실에서 파마도 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특별한 곳이라도 가세요? 미용사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텔레비전 나가. 네, 텔레비전이요? 트롯 경연대회. 미용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70세 할머니가 텔레비전 나간다니 너무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참가 접수를 하러 방송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화려하게 차려입은 참가자들 사이에서 소박한 정장 차림의 할머니는 완전히 눈에 띄었어요. 할머니, 여기 왜 오셨어요? 접수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트롯 경연대회 참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아, 네. 그런데 정말 나가시는 거예요? 직원의 말투에서 설마 진짜 나갈 생각은 아니시겠죠? 라는 속마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금이는 당당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금이는 가슴이 뛰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였거든요. 오디션 당일 방송국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대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송금이는 마치 잘못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진짜 할머니가 나오셨네? 저분 정말 노래하러 온 거야? 대기실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젊은 참가자들은 금이를 보며 킬킬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최유진이라는 35세 여자 참가자는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 아이고 할머니, 여기 경로당 아니에요. 방송국이라고요. 유진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미 여러 지역 대회에서 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나이 제한이 없다고 해서 정말 아무나 와도 되는 줄 아나 봐. 유진의 말에 주변 참가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금이는 아무 말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점점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박찬수 PD가 대기실에 들어왔을 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뭐하러 오셨어요? 박 PD도 금이를 보자마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트롯 경연대회 참가하러 왔습니다. 아, 그런데 할머니, 우리가 추구하는 프로그램 성격과는 좀. 박 PD의 말을 들으며 금이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접수도 했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규정에 나이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던데요. 그야 그렇지만 시청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할머니가 나오시면 채널을 돌려버릴 텐데. 박 PD의 직설적인 말에 주변 참가자들이 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PD님 말씀이 맞아요. 방송은 젊은 사람들이 봐야죠. 최유진이 거들어주며 말했어요. 할머니, 그냥 집에 가서 손주들이랑 시간 보내세요. 이런 데서 뭘 하시려고요? 금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화를 내면 정말로 기회가 사라질 테니까요. 첫 번째 오디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씩 무대에 올라가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이었어요. 젊은 참가자들은 모두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유진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최유진입니다. 오늘 사랑의 미로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유진의 노래 실력은 분명히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기계적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다음 라운드 진출하세요. 유진은 금이를 흘끔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드디어 금이의 차례가 왔어요. 70세 할머니가 무대에 올라서자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금이입니다. 올해 70살입니다. 아, 네. 그럼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심사위원도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대기실에서 지켜보던 참가자들이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정선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그거 완전 옛날 노래 아냐? 할머니다워 진짜. 하지만 반주가 시작되자 금이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무언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힘이 느껴졌어요. 첫 음이 나오는 순간 스튜디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이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거든요. 하지만 노래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박 PD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스톱? 음악이 뚝 끊어졌습니다. 금이는 당황한 표정으로 PD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죄송한데 시간이 부족해서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끝까지 불렀거든요. 박 PD는 그냥 할머니의 무대를 일찍 끝내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이는 고개를 숙이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순간 대기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려왔는데 조롱하는 듯한 박수였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최유진의 비꼬는 말이 금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박 PD가 합격자 명단을 읽어 내려가는데 당연히 송금이의 이름은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특별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70세 할머니 참가자가 계셨잖아요. 박 PD가 금이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웃음 코너용으로 조금 촬영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허락해 주시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재미있게 사용하고 싶은데요. 예능 프로그램이요? 금이가 어리둥절하게 물어봤어요. 네,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요. 70세 할머니가 트롯 가수 되려고 나왔다는 게 시청자들이 재미있어 할 것 같아서요. 그제서야 금이는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을 진짜 참가자로 본 게 아니라 웃음거리로 봤다는 걸 말이에요. 아니에요. 전 진짜 가수가 되고 싶어서 온 거였거든요.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70세의 가수가 어디 있어요? 박 PD의 말에 다른 참가자들도 동조했습니다. 할머니가 텔레비전 나오시면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최유진이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냥 재미있게 나와서 사람들 웃겨주시면 되죠. 금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50년 동안 꿈꿔왔던 무대, 평생 모은 돈을 털어서 준비한 이 순간이 그저 웃음거리가 되는 거였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금이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송국을 나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반지하 방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우스꽝스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용실에서 한 파마도, 이마트에서 산 정장도 모든 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웠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금이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70세의 가수가 되겠다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꿈이었을까요? 그날 밤 한솔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디션 어떻게 되셨어요? 아, 우리 한솔아. 금이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너무 늙었나 봐. 젊은 사람들만 뽑더라. 그럼 다음 기회를 노리시면 되죠. 한솔의 순수한 격려가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이 착한 아이에게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보던 중 우연히 발견한 기사 제목이었어요. 70세 할머니의 가수 도전기. 과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기사를 클릭해 보니 내용은 진지한 도전기가 아니라 완전한 조롱거리였어요. 댓글들도 가혹했습니다. 할머니 귀여우시긴 한데 키읔키읔 현실 파악 좀. 나이 들면 철이 드는 게 아니라 철이 나가나 봐. 폐지나 주우시지 왜 나와서 망신을. 가장 충격적인 건 동영상 조회수였어요. 하루 만에 50만 뷰를 넘겼거든요. 자신이 완전한 웃음거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더 속상한 건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예능 프로그램 정식 출연 제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무슨 내용인가요? 할머니가 트롯 가수 되기 위해서 도전하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는 거예요. 출연료도 드리고요. 얼마나 주시는데요? 회당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할머니의 월 임대료였어요. 돈이 절실했지만 뭔가 찜찜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찍는 건가요? 할머니가 연습하는 모습, 실수하는 모습, 이런 걸
자연스럽게 담는 거죠. 시청자들이 응원하면서도 재미있어 할 수 있게요. 결국 금이는 예능 출연을 수락했습니다. 돈도 필요했고 혹시 정말로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첫 촬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제작진은 할머니가 실수하거나 어려워하는 모습만 집중적으로 찍으려고 했습니다. 할머니, 이 높은 올라가기 어려우시죠? 그 표정 그대로 해주세요. 할머니, 안무 따라하기 힘드시죠? 좀 더 당황한 표정으로. 금이는 점점 깨달아갔습니다. 자신은 진짜 가수가 되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웃고 즐기기 위한 소재가 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방송이 나간 후 금이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할머니 텔레비전에 나온 분이네. 맞아, 가수 된다고 나왔던 분. 아이고 민망해라. 나이도 모르고. 슈퍼에 장을 보러 가도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길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텔레비전에서 본 것 같은데? 응, 노래하는 할머니지? 왜 할머니가 노래해? 이상해.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금이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계속 온다는 거였어요. 할머니,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시즌2도 기획하고 있거든요. 시즌2요? 네, 이번에는 할머니가 댄스도 배우고 랩도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 해서요. 박 PD의 제안을 듣는 순간 금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안 하겠습니다. 아, 할머니. 출연료도 올려드릴게요. 회당 50만 원으로요. 50만 원. 아들이 보내주는 한 달 생활비와 같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전 정말 가수가 되고 싶었거든요. 할머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70세에 진짜 가수가 되는 건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금이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늙고 초라한 자신의 모습만 보였어요. 주름진 얼굴, 구분 등, 거친 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무대에 서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오래된 상자를 뒤지다가 예전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금이가 동네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진이었어요. 그때의 자신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금이는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괜히 나이 들어서 바보 같은 꿈을 꿨을까요? 그날 밤 한 소리가 또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한솔아, 할머니가 바보 같은 꿈 꿨나 봐. 무슨 말씀이세요? 나이도 모르고 가수가 되겠다고. 사람들 웃음거리만 됐잖아. 한솔은 잠시 말없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전 할머니 노래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거든요. 그래. 네, 정말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젊은 가수들보다 훨씬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한솔의 위로도 금이에게는 그냥 젊은이의 예의 정도로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폐지를 주우러 나갔을 때 더 큰 굴욕을 당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갔는데 대형마트 직원들이 모두 알아봤거든요. 저분 텔레비전 나온 할머니 아냐? 맞네. 가수 되겠다던 분. 아직도 폐지 주우시네. 방송 탄 걸로는 돈이 안 되나 봐.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금이는 못 들은 척 폐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할머니. 갑자기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최유진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지역 방송국에서 트롯 프로그램 MC를 맡고 있었거든요. 아직도 폐지 주우시네요.
전 덕분에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는데 유진의 말에 담긴 진짜 의미는 이거였어요. 할머니 덕분에 내가 더 돋보였다는 뜻이었습니다. 할머니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물론 진짜 가수가 되는 건 어렵겠지만요. 그 마지막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금이는 그날 밤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트롯 경연대회 참가 영수증, 미용실 영수증, 모든 걸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할머니는 폐지나 주우며 살아.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아리여 하라리랑 고개.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이는 다시 예전처럼 새벽마다 폐지를 주우러 다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허전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온 한솔이 급하게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나와보세요. 왜 그래, 한솔아? 할머니, 이거 봐야 돼요. 한솔은 손에 낡은 CD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목소리 녹음한 거예요. 지난번에 라디오 틀고 노래하실 때 몰래 핸드폰으로 녹음했거든요. 한솔이 CD를 틀자 금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며 부른 정선 아리랑이었어요. 한솔아, 이걸 왜? 할머니, 이거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노래를 듣는 금이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명 자신의 목소리인데 뭔가 달랐어요. 방송국에서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깊이와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이게 정말 내 목소리야? 네. 그리고 할머니, 이 CD 제가 작곡 동아리 선배한테 들려줬거든요. 한솔은 음대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겨우 학비를 대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습니다. 선배가 뭐라고 하던? 할머니 목소리에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부분은 부족하지만 진짜 감정이 들어있다고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솔이 문을 열어보니 30대 후반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원이라고 합니다. 한솔 선배예요. 태원은 이상하게 격식을 차린 말투였어요. 그리고 금이를 보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네. 금이는 당황해서 대답했어요. 왜 이런 젊은 사람이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혹시 노래 불러주실 수 있으세요? 한 번만 직접 들어보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전 이제 노래 안 해요. 할머니. 한솔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태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음악업계에서 일한 지 15년 됐거든요. 진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곡만요. 정말 한 곡만. 태원의 간곡한 부탁에 금이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솔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자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짧게만. 금이가 조용히 정선 아리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방송국에서와 달리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속도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태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예전에 음악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기만 했어요. 정말요? 목소리가 너무 특별해서요. 태원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진짜 가수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네. 전 이미 방송국에서 그런 곳 말고요. 진짜 음악을 할 수 있는 곳이요.
태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20년 전 유명 기획사에서 프로듀서로 일했었는데 상업적인 음악만 만드는 것에 회의를 느껴 독립음악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요즘 음악계는 너무 겉멋만 신경 써요. 진짜 감정, 진짜 이야기가 담긴 음악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70년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건 젊은 가수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태원의 말을 들으며 금이의 마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또 실망하게 될까 봐서요. 하지만 저 같은 할머니가 누가 들어주겠어요? 어르신, 음악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심이 중요한 거죠. 태원이 핸드폰을 꺼내서 뭔가를 찾았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핸드폰에서 흘러나온 노래는 일본의 80세 할머니 가수의 음악이었습니다. 이분은 75세에 가수 데뷔를 했어요. 지금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미국에도 90세에 앨범을 낸 할아버지 가수가 있어요. 진짜 음악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금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만 이상한 꿈을 꾸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한솔이 옆에서 말했어요. 전공이 작곡이니까 어르신에게 맞는 노래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태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프로듀싱 도와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방송국 같은 곳에서 하는 상업적인 음악이 아니라 정말 어르신의 이야기를 담은 진짜 음악을 하는 거예요. 금이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자신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음악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 말이 나오자 한솔과 태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할머니, 정말요? 응. 이번에는 진짜로 해보자. 그날 밤 금이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태원은 금이에게 맞는 곡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어르신, 우리가 목표로 할 곡은 그리운 금강산입니다. 금강산요? 네, 분단의 아픔을 담은 곡이에요. 어르신 나이라면 그 시절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셨을 테니까요. 태원의 선택은 정확했습니다. 금이는 어린 시절 피난을 갔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아픔과 그리움이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곡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어르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태원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솔이 반주를 새롭게 편곡해 주기로 했어요. 연습은 한솔의 작은 작업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방음이 제대로 안 되는 지하 작업실이었지만 금이에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70세의 목소리로 어려운 곡을 소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요.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한솔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다. 이 정도는 해야지. 금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폐지를 주운 후 오후에는 연습을 했어요. 목이 쉬어도 몸이 아파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태원도 금이의 열정에 감탄했어요. 젊은 가수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금이의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고 깊어졌어요. 특히 감정 표현 부분에서는 젊은 가수들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 녹음해 볼까요? 태원의 제안에 금이는 긴장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어르신은 이미 준비가 됐어요.
첫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고 실수해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운 금강산 꿈에나 보이네. 금이의 목소리가 작업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70년 인생의 무게가 담긴 목소리, 진짜 그리움을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녹음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조용했습니다. 한솔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태원은 감동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해요. 그런가요? 네, 이런 감동적인 녹음은 처음이에요. 며칠 후 태원이 편집을 마친 음원을 들려줬습니다. 전문적인 사운드로 다듬어진 금이의 목소리는 더욱 깊고 울림이 있었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죠? 유튜브에 올려볼까요? 태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유튜브요? 네, 요즘은 음원 사이트보다 유튜브가 더 효과적이에요. 한솔이 70세 할머니의 진짜 노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단순한 배경에 금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진심이 담긴 노래만 들어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조회수도 겨우 몇십 뷰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댓글 하나가 달렸습니다. 진짜 대박. 할머니 목소리에서 울컥했어요. 진짜 가수 같아요. 그 다음부터 댓글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진짜 가수가 있었네요. 감동받았습니다. 할머니 목소리에 70년 인생이 담겨 있어요. 젊은 가수들보다 훨씬 감동적이에요. 조회수도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몇백 뷰씩 늘어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10만 뷰를 넘긴 거예요. 할머니, 대박이에요. 한솔이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유명한 유튜버가 할머니 영상을 소개했어요. 화면을 보니 200만 구독자를 가진 음악평론 유튜버가 금이의 영상을 리뷰한 거였어요. 이 할머니 목소리는 정말 특별합니다. 기교는 부족하지만 진심이 느껴져요. 요즘 음악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진정성이 있어요. 그 리뷰 영상도 순식간에 50만 뷰를 넘겼습니다. 덩달아 금이의 원본 영상도 하루 만에 100만 뷰를 돌파했어요. 할머니, 이제 진짜 유명해지셨어요. 하지만 금이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인터넷 조회수가 뭔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이게 정말 좋은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음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르신, 정식 앨범을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앨범이요? 네,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했어요. 진짜 음악을 하시는 분 말이에요. 이번에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금이의 음악을 인정하고 도와주겠다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금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 방송국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던 자신이 이제는 진짜 가수가 될 기회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유튜브 영상이 200만 뷰를 돌파하면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롱이 아니라 진지한 관심이었어요. 70세에 시작한 늦깎이 가수, 진정성으로 무장한 할머니 가수의 감동 스토리. 기사 제목들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반발이 시작되었어요. 바로 그동안 금이를 무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방송국의 박찬수 PD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저희 프로그램에 다시 출연하시는 게 어떨까요? 예전에는 웃음거리로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아, 그때는 상황이 달랐고요. 이제는 정식 가수로 모시겠습니다. 박 PD의 태도 변화가 뻔뻔했어요.
조회수와 화제성을 본 순간 태도를 바꾼 거였습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할머니, 우리 프로그램에 나오시면 더 유명해지실 수 있어요. 유명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금이의 단호한 거절에 박 PD는 당황했어요. 예전에는 애걸복걸하던 할머니가 이제는 자신들을 거절하다니요. 최유진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그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70세 할머니 가수 과연 실력일까? 나이 때문에 동정받는 것 같은데. 실제 실력은 어떨지 의문. 하지만 이런 비판적인 글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어요. 사람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금이를 옹호했거든요. 실력 없으면 200만 뷰가 나올까요? 할머니 목소리 들어보면 진짜 감동이에요. 나이로 차별하는 사람들이 문제. 진짜 큰 변화는 음반 회사와의 정식 계약이었어요. 인디 레이블이었지만 제대로 된 앨범을 만들어주기로 한 거였습니다. 어르신 타이틀곡은 역시 그리운 금강산으로 하고요. 수록곡으로 몇 곡 더 준비해 볼까요? 어떤 곡들이요? 어르신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곡들이요. 직접 작사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태원의 제안에 금이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사를요? 네, 70년 인생의 이야기를 누가 더 잘 쓸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금이는 처음으로 작사에 도전해봤어요. 폐지 줍던 새벽의 이야기,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꿈을 포기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갔습니다. 할머니, 이 가사 정말 대단해요. 한 소리 감탄하며 말했어요. 진짜 경험이 담겨 있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앨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유명한 세션 뮤지션들이 무료로 연주를 도와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과 작업하고 싶었어요. 진짜 음악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심지어 젊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찾아와서 듀엣을 제안하기도 했어요. 할머니와 함께 노래하는 게 꿈이에요. 정말이니? 네, 할머니 목소리 듣고 진짜 가수가 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정말 큰 반전은 따로 있었어요. 어느 날 태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거든요. 어르신, 혹시 예전 이름이 다른 게 있으셨나요? 옛날 이름? 네, 제가 오래된 음악 관련 자료를 찾다가 발견한 건데요. 태원이 가져온 것은 50년 전 신문 기사였어요. 신인 가수 김금이 데뷔 앨범으로 화제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어르신 아닌가요? 기사에 실린 흑백 사진을 보는 순간 금이는 얼굴이 하얘졌어요. 분명히 젊은 시절의 자신이었거든요. 어르신, 혹시 예전에 가수셨던 거예요? 태원의 질문에 금이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5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김금이었어요. 결혼하면서 성이 바뀐 거죠. 어르신이 그 김금이세요? 정말로요? 태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김금이는 1970년대 초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진 전설적인 신인 가수였거든요. 왜 그만두셨어요?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아프셔서 집안을 책임져야 했거든요. 금이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시절 이야기를 꺼냈어요. 데뷔 앨범이 성공했지만 집안 사정 때문에 음악을 포기해야 했던 아픈 기억들을 말이에요.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음악은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어르신, 그럼 50년 만에 컴백인 거네요? 태원의 말에 금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중단되었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였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오래된 상자를 뒤져서 50년 전 앨범 커버를 찾아냈어요. 젊은 김금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제야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김금희의 과거가 알려지자 음악계는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50년 전 사라진 전설의 가수가 70세 할머니가 되어 돌아온 거였거든요. 김금희의 귀환. 50년 만의 기적. 폐지 줍던 할머니 알고 보니 전설의 가수. 언론의 관심이 폭발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진짜 실력을 인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기사가 긍정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란 건 50년 전 김금희의 음악을 들었던 기성세대들이었어요. 정말 그 김금희 맞나요? 목소리가 그대로네. 50년 전 그리운 금강산 녹음반 아직도 갖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50년 전 김금희의 희귀 음원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세대들은 처음 듣는 목소리에 감탄했습니다. 할머니 젊을 때도 이렇게 잘 불렀구나. 50년 전 버전과 지금 버전 비교해 보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박찬수 PD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자신이 웃음거리로 만들려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전설의 가수였던 거였습니다. 어떻게 미리 몰랐지? 조사를 제대로 했어야 했는데. 그는 급하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이번에도 거절당했어요. 최유진의 반응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비웃었던 할머니가 자신보다 훨씬 대단한 경력을 가진 가수였다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럴 리가 없어. 할머니가 김금희였다고? 유진은 인터넷에서 김금희의 과거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더욱 절망했어요. 50년 전 김금희의 노래는 당시 많은 가수들에게 영향을 준 명곡들이었거든요. 한편 정식 앨범 발매를 앞두고 김금희에게는 수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전국 투어 콘서트는 어떠세요? 방송 출연도 많이 요청이 들어와요. 해외 진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금희는 신중했어요. 너무 무리하고 싶지 않아요. 제 나이에 맞게 하고 싶거든요. 어르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태원과 한솔은 금희의 뜻을 존중했어요. 상업적 성공보다는 진정한 음악이 우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앨범 발매일이 되었습니다. 다시 금강산이라는 제목의 앨범이었어요. 타이틀곡 그리운 금강산을 포함해서 총 8곡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발매 첫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거였습니다. 70세 신인 가수가 아이돌 그룹들을 제치고 1위를 한 전무후무한 일이었어요. 할머니, 1위예요. 진짜 1위. 한솔이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정말이야? 네. 그리고 앨범 주문량도 10만 장을 넘었어요. 금희는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의 앨범을 10만 명이 사겠다고 한다니요. 가장 감동적인 건 팬들의 반응이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김금희의 음악에 감동받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목소리 듣고 울었어요. 진짜 음악이 뭔지 알게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특히 동년배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나도 70세인데 할머니 보니까 용기가 나네. 늦어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젊은 세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처럼 진정성 있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기교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몇 주 후 김금희는 생애 첫 콘서트를 열었어요. 500석 규모의 작은 콘서트홀이었지만 티켓은 5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콘서트 당일 관객석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김금희의 노래를 들으러 온 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금희입니다. 무대에 오른 금희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인사했어요. 50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게 되었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첫 곡 그리운 금강산이 시작되자 관객들은 조용히 들었어요. 하지만 노래가 끝나자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앙코르, 앙코르. 관객들의 외침에 금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7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금이는 로비에서 팬들과 만났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70살인데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늦지 않았죠? 늦은 건 없어요. 시작이 중요한 거죠. 금이의 대답에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금이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폐지를 주우며 숨어 살던 자신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수가 되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꿈은 나이와 상관없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7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그것은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한솔이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축하해요. 정말 멋있으셨어요. 고마워, 한솔아. 너희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할머니가 해내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도왔을 뿐이에요. 그날 밤 김금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도 무대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70년 인생의 모든 경험이 자신의 힘이 되어 있었거든요.